화물연대 파업이 16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9일에 시민트 분야에 이어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키로 했습니다. 철강은 평시 대비 52%만 출하되었고 석유화학 수출 물량은 평시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출하 지연은 생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자동차, 조선 등 핵심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가 국민 경제와 민생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으로 운송 거부 참여율이 현저하게 떨어졌지만 부울경 지역 민노총 건설노조 소속 레미콘 콘크리트 펌프카 기사들은 무기한 동조 파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민에게 외면받고 내부적인 동력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동조 파업을 선택한 건설노조의 시대착오적인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부적인 동력이 왜 상실됐는지 국민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갈라파고스적인 사고에 머무는 민주노총의 시대를 역행하는 불법 파업에 국민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건설 현장의 동조 파업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민노총의 귀족들은 현장에서 고생하는 근로자들의 삶에 대해 고민이나 해보셨습니까? 근로자들은 혹한기가 찾아오기 전에 일해야 겨울을 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입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철진한 선동질에 힘없는 약자는 추운 겨울을 나야 합니다.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적 파업은 대한민국에 이제 설 곳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 대변이 아닌 정치 파업으로 특권을 누려왔던 기종 노조들의 특권과 반칙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3조 원이 넘는 피해를 어찌하겠습니까? 업무 복귀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을 지켜낼 것입니다. 불법 파업엔 단호한 법의 집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불법 파업에 대해 사과하고 현장으로 복귀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은 언제든지 수용하고 토론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민생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왔고 그중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위해 손해보험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해왔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자동차 보험을 필수로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하는 민생 부담 완화의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손해보험업계 5위권인 메리츠화재가 자동차 보험료 최대 2.5%, 롯데보험사는 2.9%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청에 공감하고 국민 고통에 동참해 주신 손해보험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위기 극복과 금융 약자를 위한 결정에 국민들이 어깨가 좀 가벼워지게 됐습니다. 다만 아직도 자동차 보험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빅4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자동차 보험에 대한 부담을 덜고 가게 주머니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깃들 수 있도록 더 많은 손해보험사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이 공권력이 무참히 짓밟힌 대한민국이었다면 윤석열 정부 5년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은 노조의 불법행위 현장에서 공권력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은 경찰답게
본연의 임무인 엄정한 법 집행을 해주길 기대하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누구든 어디서든 반드시 그 책임을 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불법 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의 제대로 된 행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노총의 국민을 인질로 한 불법 행위가 계속될수록 윤석열 정부의 흔들림 없는 원칙 대응이 국민의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무법천지의 민노총을 만든 주역은 민주당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나라 꼴이 어땠습니까? 민노총의 행패를 막아야 할 민주당이 방패 역할을 자처하는 사이에 민노총은 문재인 정권의 상전으로 행사하며 법 위에 군림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생의 공신이라고 주장하는 민노총은 민주당 정부의 촛불 청구서를 끊임없이 내밀고 민노총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까지 와서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고 경찰관을 폭행하며 공권력을 짓밟는 무법천지의 불법 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해 왔습니다. 그래 놓고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채 노조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며 민노총의 이중대 입법 시녀 노릇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거듭차고 거리로 나간 15일간 경제적 피해만 3조 5천억입니다. 대한민국이 민노총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들어눕기만 하면 들어주던 대한민국이 민노총 세상이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정부는 민노총의 업무 복귀 전에는 그 어떤 타협도 없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업무 복귀를 하더라도 타협 없이 이제까지의 불법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 반드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노총에 경고합니다. 나라 경제를 볼모로 정치 파업을 일삼고 법을 파괴하는 세력에 지지할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명분으로 불법의 면죄부를 주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노조 이태법을 반드시 뿌리 뽑을 것입니다. 민노총에게는 출구 없는 조건 없는 복귀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에게도 촉구합니다. 민노총을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이제라도 공당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주기 바랍니다.